안녕하세요, 원래부터 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또 저번에 이어서 오베아 오이즈죠. 오베아 오이즈 경량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품이 어느 정도 다 왔어요. 제가 준비한 부품은 이제 다리모 시트포스트랑 다리모 핸들바 스템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샥, 폭스샥 있죠. 폭스샥 그 세 가지, 네 가지죠. 정확히 네 가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체하기 전 무게는 9.75예요. 저거 안장은 그냥, 시트포스트는 그냥 제가 다른 거 꼽아놨어요. 이제 저 시트포스트를 다리모 시트포스트로 교체하고, 이제 앞에 쇼바, 앞에 샥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들바랑 스템을 다리모 제품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무게가 뭐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막 버라이어티하게 무게가 많이 줄어들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9.7인데 뭐 많이 줄어봤자 500g 정도 줄으면 정말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표치는 얘를 풀샥인데 8kg대를 만드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8kg대 만들려면은 이제 휠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휠을 제가 이제 아직 못 구해서, 휠을 구하기가 제일 힘드네요. 이제 해외 직구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직구를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해서, 그리고 가격대가 좀 워낙 나가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휠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휠들이 아직까지는 MTB에서, 국내에서 가벼운 휠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수입을 안 하는 거죠.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더 가벼운 휠셋을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줄어봤자 500g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부품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다리모 시트포스트, 그리고 다리모 스템하고 다리모 핸들바. 요거를 싹 골드로 했어요. 그때 얘는 크롬이 들어갔네요. 골드 크롬으로 들어가고, 얘네는 그냥 골드 그냥 색깔로 들어갔어요. 원래는 골드로 다 주문했는데 얘는 그냥 크롬으로 들어갔네요. 이게 다리모가 주문을 하면은 커스텀으로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얘네가 잘 안 맞습니다. 항상 100% 완벽하게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브롬톤용 시트포스트랑 핸들바도 엄청 많이 주문했는데, 이게 막 브롬톤 시트포스트는 막 제각각이고 막 클램프 점도 엉망이고 해가지고 다시 주문을 다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리모가 좀 그렇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스샥 32짜리예요 32짜리 한정판. 이번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은 한정판 모델입니다. 스티커도 기가 막혀요. 스티커도 골드 색깔 스티커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샥도 전부 골드색입니다. 골드색이에요. 그리고 32짜리입니다. 32짜리예요. 지금 저게 달려있는 건 35짜리인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32짜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타는 코스가 그렇게 막 월드컵 XC 코스처럼 빡세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0mm짜리가 달려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다운힐 할 때 그래도 훨씬 수월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얘는 목표가 무게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다운컨트리 이제 그 캐논델 스칼페를 타보려고 합니다. 걔는 이제 손 안 대고 그냥 120mm 앞뒤 120mm죠. 그걸로 이제 손 안 대고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얘는 무게를 제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32짜리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 폭스 32짜리부터는 얘가 이제 크라운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얘가 아치가 뒤로 넘어갔어요. 아치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앞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번 32 모델은 아치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구멍도 뻥뻥 뚫어놔가지고 무게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스펙상 무게가 1200g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1200g대면은 락샥보다 더 가벼운 수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제가 락샥을 끼려고 했습니다. 락샥을 끼려고 그 얼티메이트 레이스데이가 하나를 제가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걔는 트래블이 110mm고 이제 리모트 없는 모델인데, 걔가 무게가 1300g이 넘는단 말이에요. 스펙상 1325g입니다. 근데 얘가 스펙을 봤을 때 1270 몇 g인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스펙상. 그래가지고 우와, 얘가 더 가볍네. 그래서 얘로 다시 주문을 했는데, 얘도 저번에 이제 빼서 실측을 해보니까 1300g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네가 이 샥을 그 실측 무게를 거기다가 표시를 할 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안에 오일을 채우기 전 무게인 것 같아요. 그냥 얘네가 이제 샥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샥 무게를 그냥 측정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오일을 채우는 거죠. 여기 이제 오일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무게를 제외하고 오로지 순수하게 샥 무게만 측정해서 스펙상 적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맞기는 해요. 1270 몇 g이 맞고 지금 실측을 해보니까 1300g이 좀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안에다 오일을 보충을 했겠죠. 근데 그 오일 무게가 추가가 돼서 1300g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뭐 제조소 회사에서는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얘 이제 스티어러 이제 길이에 맞게 커팅하면 여기서 좀 무게 좀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그 이제 얘가 이제 50주년 그 50주년 한정판이잖아요. 한정판인데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야, 이것 때문에 이거 만드느라고 가격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워런티 카드거든요. 폭스 이렇게 해서 워런티 카드인데 얘가 기가 막힙니다. 워런티 카드. 야, 이거 진짜 금으로 만들었나? 이거 이게 카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메탈 골드거든요. 자, 잠깐만 이거 안 맞네요. 네. 이렇게 와, 메탈 골드로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633개를 생산했네요. 그리고 제 거가 489번입니다. 네, 트래블 100짜리고 포디움 골드 색깔이고 24년식입니다. 얘가 이제 50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폭스 샥이에요. 야,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 이게 진짜 금이었으면 좋겠는데 금은 아니겠죠. 근데 이거 만드는데 돈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탈 카드가 워런티 카드로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메탈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품들을 이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옮겨서 장착해 보겠습니다. 샥을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34짜리가 생각보다 가볍네요. 와,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34짜리가 제가 대충 스펙상 1500g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빼서 막상 실측해 보니까 150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32짜리는 1300g 됩니다. 이건 커팅을 했습니다. 지금 길이에 맞게 지금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했고 얘 무게가 꽤 많이 빠질 겁니다. 39g 정도 빠지네요. 얘가 커팅한 게 38g 정도 빠져요. 그리고 얘를 실측 무게에 달아 볼게요. 실측이 지금 자전거로 거의 분해해가지고 얘는 저 저울에다가 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다 해야 될 것 같아요. 1315. 얘는 실측 1300g 초반대 나옵니다. 1315 나오네요. 1315 엑셀 포함이에요. 엑셀 포함이고 1315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34짜리. 근데 얘도 엑셀 포함이거든요. 엑셀 포함이고 근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서 놀랐습니다. 얘가 1500g이네요. 딱 1500g이에요. 1500g입니다. 이 정도면은 가볍죠. 34치고는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어요. 얘가 무거워야 솔직히 얘가 무거워야 무게를 많이 감량이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여기서 한 200g 정도 200g도 무게가 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무게가 200g 정도밖에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거 실망이에요. 얘가 무겁게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무겁게 안 나와가지고. 트래블은 얘가 120mm고 얘가 100mm인데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얘는 지금 트래블이 120mm거든요. 근데 여기에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100mm 트래블이거든요. 근데 얘는 요 끝까지 다 들어가고 얘는 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트래블이 이렇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대략 2cm 차이가 나진 않아요. 거의 뭐 1cm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높이를 비교해보면 거의 1cm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품들 지금 떼낸 거 스템, 얘가 이제 순정 스템인데 순정 스템도 꽤나 가벼워요. 마이너스 10도짜리. 실측해보니까 꽤 무겁더라고요. 알루미늄이니까 꽤 무겁죠. 144g 나갑니다. 144g이에요 이게 순정이. 그리고 교체할 다리모가 가볍죠. 다리모는 기가 막히게 가볍습니다. 70g입니다. 70g. 절반이 줄어들어요. 무게가. 얘는 140이 넘는데 얘는 70g 밖에 안 나옵니다. 스템이 100mm에 얘는 25도짜리예요 좀 전투적으로 타려고 해가지고 100mm에 25도짜리고 얘도 스템 100mm네요. 얘는 90mm네요 90mm에
마이너스 10도짜리인데 알루미늄이어서 144g입니다. 절반 정도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근데 뭐 수치상 70g이에요. 절반이 줄어든다 해도 70g 감량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순정 핸들바. 순정 핸들바도 카본입니다. 카본이긴 한데 189g입니다. 순정 얘가. 네. 얘가 760짜리 189g 189g이고, 저는 이제 다리모 제품은 좀 짧게 주문했어요. 조금 이제 제가 타는 곳이 나무가 너무 많아서 나무 사이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핸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760짜리를 썼었는데 760짜리가 자꾸 걸려가지고 제가 양쪽에 커팅을 해서 720으로 썼거든요. 근데 걔도 살짝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얘는 아예 그냥 700ml짜리로 주문했습니다. 700ml짜리 길이는 700인데 무게는 108g입니다. 108g. 그러면 핸들바에서도 한 80g 정도 무게가 줄어드는 거겠죠. 얘가 189g이니까 80g 정도 여기서 무게가 감량이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한번 빼봤어요. 얘가 지금 스램 레벨 얼티메이트 최상급 브레이크거든요. 스텔스죠. 근데 이제 시마노 XTR보다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시마노 XTR보다 무겁긴 하네요. 앞브레이크 기준으로 249g 나갑니다. 지금 현재 얘가 249g이에요. 앞브레이크. 이제 XTR 브레이크가 더 가볍거든요. 이제 뭐 그거 말고 그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이 안 된 브레이크 중에 뭐였더라? 아무튼 브랜드 있어요. 되게 뭐 가벼운 브랜드 있습니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브레이크는 더 가벼워요. XTR보다 더 가벼운데 XTR이 200g 정도 됩니다. 얘는 250g이고 XTR은 앞브레이크 기준으로 한 200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50g 정도 무거운 거죠. 이제 무게를 더 극단으로 줄이려면은 이제 XTR 브레이크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하는 더 가벼운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스페이서도 이제 자전거 핸들바 이제 전투적으로 낮출 거니까 이거 스페이서도 제거를 해야겠죠. 얘네들도 무게가 꽤 나가겠죠. 35g이 나갑니다. 지금 이 스페이서 무게만 35g이 나가네요. 이것도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 높이인데 이게 헤드 여기 높이인데 저는 다 낮춰야 돼서 다 낮출 거라서 얘네는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도 무게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버라이어티하게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리모컨도 제거해버렸어요. 리모컨도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 무게도 꽤 나갈 것 같아요. 리모컨이랑 케이블 무게도 솔직히 무시 못합니다. 그냥 리모컨 머리만 대볼게요. 머리가 꽤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머리 무게만 80g 정도. 80g이죠. 근데 이 케이블 무게까지 전체 다 하면은 더 무게가 나가겠죠. 제가 케이블을 말아가지고 다시 재보겠습니다. 케이블을 말아봤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무게를 재볼게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얘가 리모컨 무게도 솔직히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할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100g이에요. 지금 케이블하고 지금 얘까지 포함이거든요. 얘는 이제 가변 시트 포스트 케이블입니다. 가변 시트 포스트 케이블하고 그 안에 이제 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진동으로 인해서 얘가 떨지 말라고 이제 폼이 들어있는데 그 폼까지 다 하면은 177g입니다. 이거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177g이 무게가 감량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무게 감량이면은 엄청난 거죠. 다른 거에서 무게 줄이려면은 지금 핸들바랑 스템 바꿔도 170g 정도가 안 줄어들 거예요. 핸들바랑 스템에서 70g, 핸들바에서 80g이잖아요. 그럼 딱 150g 줄어들죠. 근데 이거를 제거하면은 거의 183g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모컨 전 막 선 있는 거 막 싫어해가지고 어차피 브레이크 선 2개만 딱 가게 세팅을 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앞에 이 샥도 수동 샥이에요. 얘는 한정판인데 그냥 샥이 수동이거든요. 수동이어가지고 얘를 교체하는 이유도 수동이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그래서 이 리모컨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케이블이랑 다 제거하고 이제 조립 다시 하겠습니다. 다리모 스템을 장착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뒷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헤드캡 뒷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얘가 스템이 전용 스템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여기 홈에 얘가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게 스페이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여기가 이렇게 팍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스템을 끼우려면은 보통 이제 근데 완성차 사면은 이게 다른 스템으로 바꿀 수 있게 안 들어있죠. 대부분 안 들어있죠. 따로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뒷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 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깎아버렸어요. 사포로 미친듯이 그라인더로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사포로 마무리해서 이 뒷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날려가지고 얘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고 이제 헤드캡도 이렇게 생겼어요. 헤드캡도 뒤에가 이렇게 전용이죠. 여기 딱 위에 맞게 이렇게 딱 들어가게 이렇게 헤드캡이 이렇게 전용으로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딱 맞게 딱 되어 있는데 이 헤드캡은 이제 저 다리모 스테면 못 쓰죠. 이 헤드캡. 그래서 헤드캡도 무게를 줄여야죠. 헤드캡도 기본 순정 볼트 엄청 길더라고요. 예, 순정이 12g입니다. 볼트가 길어서 헤드캡 12g이고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제 튠이에요. 튠 헤드캡이고 초경량으로 나온 헤드캡입니다. 얘 볼트 포함되어 있는 헤드캡이에요. 얘는 정말 가벼워요. 5g밖에 안 나갑니다. 5g이에요. 여기서도 무게가 절반 이상 줄어들죠. 말은 절반인데 뭐 수치상은 7g이 줄어드는 건가요? 얘가 몇 g이었죠? 12g. 네, 12g이고 얘가 이제 5g이니까 절반 이상 줄어드는데 수치상으로는 7g 정도 줄어듭니다. 7g. 네, 골드색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헤드캡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할 거예요. 이뻐요 헤드캡. 네, 이쁘죠. 이렇게 헤드캡 장착하고 이제 핸들바 끼우고 이제 브레이크 레버 다 장착하고 휠만 끼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네, 핸들바랑 스템 바꿨고 앞에 샥도 바꿨고 이제 바퀴도 끼웠어요. 바퀴도 끼웠고 샥이 지금 뒷샥이 원래 리모트가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하네요. 리모트 이게 뭐지? 락아웃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보통 다른 샥들은 이 락아웃이 여기에 같이 있거든요. 리바운드 레버랑 같이 이제 달려 있는데 얘는 이제 이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락아웃 그게 숨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케이블 라인이 숨겨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커스텀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동샥으로 제가 교체를 하려고 이제 스포츠원에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따로 기성품으로 나온 것들은 이거를 수동 레버로 교체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 문의는 해보려고 합니다. 얘를 이제 수동 레버로 교체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냥 샥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아니면 이제 저 샥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샥이 이제 수동샥으로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미 제가 락샥이 주문해 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락샥 주문해 놓은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사이즈가 동일한 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동일하죠. 길이만 맞으면 돼요. 얘는 길이만 맞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수동샥입니다. 지금 락샥은 수동샥이에요. 지금 얘가 이제 레버로 이렇게 하면은 잠기고 이렇게 하면 페달이고 이렇게 하면 잠기는 그런 수동샥입니다. 얘는 수동샥이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손으로 이제 조절하는 샥인데 이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가 블랙에 골드 튜닝이란 말이에요. 골드 로고도 제가 넣고 블랙에 골드 로고 넣고 앞에 폭스샥도 카시마 코팅된 거가 되어 있어서 지금 다 골드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뒷샥도 웬만하면은 저 폭스에 카시마 코팅된 샥을 사용을 하고 싶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사용하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수동샥으로 교체가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저거랑 똑같은 샥을 이제 수동되는 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 똑같은 규격으로 수동이 되는 샥으로 주문을 해서 한참 기다려서 받거나 아니면 이제 락샥을 이제 교체하는 방식인데 락샥은 얘가 이제 블랙이어서 딱 달아놓으면은 왠지 조금 안 어울리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데칼 있잖아요. 여기 이게 스티커가 파란색도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구성품에 파란색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 제작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스티커를 골드 색깔로 아마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서 붙이면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다 이제 스티커만 골드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해놓으면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폭스거는 아예 샥이 다 골드색이에요. 약간 골드색이라기보다 약간 진한 갈색, 똥색 같은 색깔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저거 그냥 장착해놓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샥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은 저 샥을 수동으로 바꿀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저것만 바꾸고 이제 시트 포스트만 바꾸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시트 포스트도 분리를 했습니다. 시트 포스트 분리했고 기존에 MB를 꽂아놨었어요. 원래는 트랜스퍼 SL이 장착되어 있었죠. 트랜스퍼 SL 가변 시트 포스트 걔는 떼어버렸고 저는 가변 시트 포스트가 굳이 필요 없어서 MB를 장착해놨다가 얘는 솔직히 좀 무겁습니다.
MB는 좀 무거워요. 222g입니다. 시트포스트 222g이에요. 카본 치고는 무거워요. 그리고 다리모 골드 크롬 로고 딱 박혀있습니다.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골드 크롬 로고로 주문이 되어 버렸어요. 이 스템하고 핸들바는 그냥 골드 로고거든요. 그냥 무광인데 얘는 반짝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측 무게는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95.4g이래요. 이제 재보면 99g이 나옵니다. 이제 99g이 나오고 막대기 들어있잖아요. 이 막대기랑 종이대기를 제거를 하면 아마 95.4g이 정확히 나오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이거 풀러가지고 얘는 루프로 주문 안 했어요. 루프가 조금 더 가볍긴 하거든요. 끈으로 묶는 거. 끈으로 묶는 거는 다음에 그냥 끈으로 묶는 걸 할 거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 제가 쓰고 있긴 한데 짱짱하더라고요. 끈으로 묶는 것도 생각보다 짱짱합니다. 그래서 굳이 루프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이제 막대기랑 95.4g 막대기랑 있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실측해 보면 이거랑 이거 가면시 뜨고 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96g. 이제 저울이 이제 그 0점 단위까지는 안 돼가지고 96g입니다. 지금 실측 무게는 95.4g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96g이에요. 뭐 0.6g 오차인데 뭐 이 정도면 거의 얘가 소수점까지 안 나오니까 그 정도 무게가 나올 것 같습니다. 95g. 95g이네요. 95g 왔다 갔다 합니다. 95g이에요.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안장은 뭐 제가 그냥 산악자전거용으로 항상 쓰는 거 셀레 이탈리아 안장이고, 얘가 산악자전거 전용으로 나온 건데 얘가 무게도 가볍고 안장이 좁아가지고 앞뒤로 이제 엉덩이 이동하기도 편하고 앞뒤로 이제 자세를 바꿔야 되잖아요. 자전거 산악자전거 탈 때는. 그래서 이 안장을 씁니다. 얘는 그래도 가벼운 편이에요. 132g짜리 안장입니다. 카본 레일이고. 그리고 이제 시트 클램프도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클램프도 기존 순정 클램프가 14g이에요. 14g이네요. 이 클램프도 막 그 다리목 거 나오긴 해요. 다리목 카본으로 막 엄청 얇은 거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오긴 하는데 걔네는 뭐 10g도 안 나갑니다. 뭐 5g 막 6g 막 이래요. 그 시트 클램프 하나가. 근데 그렇게까지는 얘가 14g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즐겨 쓰는 색깔 깔맞춤 할 수 있는 KCNC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얘 가격도 뭐 저렴하고, 그리고 무게도 얘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얘는 11g이에요. 클램프 치고는 되게 가벼운 편이에요. 클램프 치고는 얘가 그나마 가격도 저렴하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내구성도 강하고. 근데 이제 카본으로 된 것들은 내구성이 좀 약하더라고요. 적정 토크 이상으로 조여버리면 막 터지기도 합니다. 빵빵 터지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서 저는 그냥 이 KCNC 알루미늄 거 사용합니다. 얘도 가벼워요. 11g. 얘는 14g이었죠. 3g 줄일 수 있습니다. 3g. 3g이면 산악 타다가 타이어에 흙 끼면 흙 털어내면 3g인데, 그죠? 흙만 잘 털어내고 타도 됩니다. 먼지랑 흙만 잘 털어내고 타도 돼요. 이제 안장이랑 이제 이거 시트 클램프 장착해 보겠습니다. 그립도 제가 애용하는 그립. 원래 순정은 ESI 그립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ESI 그립이 장착되어 있었고, ESI 그립이 좋기는 한데 ESI 그립이 경량을 하기에는 그래도 엄청 가벼운 그립은 아닙니다. ESI 그립이 양쪽 하면은 무게가 69예요. 69. 69g이죠. 69g. 꽤 무거운 편이에요. ESI 그립이. 그립감이랑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이제 ESI 그립 기준으로 69g입니다. 엔드캡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쓰는 스펀지 그립 KCNC, 얘도 KCNC예요.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무게도 정말 가볍고, 무게는 정말 가벼워요. 버라이어티 합니다. 20g입니다. 양쪽에 엔드캡 포함이에요. 엔드캡 포함. 양쪽 20g. 그립에서 무게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20g이에요. 쟤는 ESI는 70g 정도 됐었죠. 50g이 감량이 되는 거예요. 50g이. 아까 뭐 엔드캡 바꾸고 뭐 시트 클램프 바꾸고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립만 바꿔도 70g이잖아요. 거의 70g. 그립만 바꿔도 50g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ESI 그립 말고 막 락그립 있잖아요. 막 볼트로 잠그는 것들, 이런 것들은 100g 넘어갑니다. 걔네는 그립이 100g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이 스포츠 그립으로 바꾸면은
뭐 거의 많게는 100g까지도 무게를 감량할 수가 있어요. 7, 80g 기본이고 100g까지도 무게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부품은 다 바꿨어요. 핸들바랑 스템, 헤드캡 바꿨고 시트포스트 그리고 앞에 쇼바까지 바꿨습니다. 샤까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실측 무게 들어갑니다. 실측 무게 오씨 묵직해요. 근데 묵직합니다. 아직까지 묵직해요. 실측 무게 달아봅니다. 실측 무게 과연 이야 8.99kg입니다. 8.99kg 8kg대 들어갔어요. 한 방에 8kg대 들어갔네요. 의외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8.99kg입니다. 페달 제외예요. 근데 어차피 페달 꼽으면 이제 9kg가 넘어가겠죠. 이제 페달 제일 가벼운 거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 크랭크 브라더스 거 에그비터 11인데 얘가 170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200g 플러스 된다고 해도 9.2kg네요. 9.2kg 9.2kg입니다. 9.2kg면 저번에 제가 스칼펠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무게가.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스칼펫은 제가 타이어가 더 가벼운 타이어를 장착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로켓론 그 라이트 스킨 타이어거든요. 이제 튜브리스가 안 되는 제일 가벼운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로켓론 2.1짜리 타이어를 장착을 했어요. 걔는 타이어 무게가 500g 밖에 안 나가고 튜블리토 튜브 제일 가벼운 거 넣었거든요. 걔가 45g이니까 한 짝당 550g 정도밖에 무게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타이어 튜브 해도. 그래서 이제 앞뒤로 장착을 해서 걔는 이제 9.2kg가 나왔어요. 페달 포함해가지고. 근데 얘는 튜브리스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조라는 타이어가 2.1이긴 한데 이제 다른 브랜드의 타이어보다 좀 크게 나왔어요. 타이어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보면은 다른 타이어 한 2.2 정도 사이즈의 크기가 나와요. 그리고 타이어 무게가 660g입니다. 무거워요. 근데 튜브리스 타이어는 그나마 튜브리스 타이어 중에서는 얘가 가벼운 편이에요. 660g 정도 실측할 때 저번에 실측했었잖아요. 660g 정도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얘는 실란트까지 보충을 했으니까 실란트를 아무리 조금 한 40mm만 넣는다고 해도 700g이란 말이에요. 타이어 한 짝당. 그러면은 앞뒤 타이어가 700g입니다. 근데 스칼펠에는 앞뒤 타이어가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한 550g 정도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일단 150g 차이가 나죠. 앞뒤 하면 300g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0g 차이가 나면 그 스칼펠에다가 튜브리스 세팅을 했을 때는 쟤는 거의 300g이 늘어나는 거죠. 7.5kg가 되는 거고, 얘는 이 상태가 페달을 달면은 한 7.2kg 정도, 9.2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번에도 말했듯이 제가 원하는 휠셋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DT 스위스에서도 그 사랑자전거 휠 신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가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00 XRC 1200 휠보다 조금 더 가벼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휠이 아니면 이제 제가 원하는 900g대 휠로 장착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8kg대가 들어가죠. 페달을 포함해도 8.7kg 정도, 휠에서 거의 500g이 빠져버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면 무게가 엄청 가벼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스칼펠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일단은 스칼펠보다 프레임 무게가 제가 알기로는 스펙상 2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1780g이고 스칼펠은 샥 포함해가지고 1980g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본사에 들어가 보면 스펙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스펙대로 말하면 이제 프레임에서 2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얘는 바로 이제 8kg대가 들어가네요. 이제 그 스램 XX 트랜스미션 들어간 모델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예를 들어서 XTR이나 그 제가 아까 엄청 가볍다고 했던 브레이크 있잖아요. 걔가 피콜라 브레이크였어요. 피콜라 브레이크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피콜라인데 걔로 바꾸면은 브레이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100g 이상이 경량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에서 100g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휠 더 바꿀 건 없어요. 뭐 크랭크 같은 경우에도 막 클라비쿨라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바꾸면은 무게가 조금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막 해외 그 알투바이크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무게를 엄청 경량으로 튜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이트를 많이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조립하는 자전거들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와, 거기는 그 하드테일 기준으로 6kg대까지 만들고 풀샥으로 8.8kg대 초반까지 만듭니다. 8kg대 초반까지 만드는데 거기는 진짜 이 시트포스트가 일체형이에요. 시트포스트에 안장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쓰고
뭐 이 뒷변속기 있잖아요. 이 뒷변속기도 무선 안 써요. 무선이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뭐 XTR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변속기를 씁니다. 기계식을 써요. 기계식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을 쓰는데 이런 파츠들을 싹 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파츠들까지 다 카본으로 제작을 해서 조립을 하더라고요. 와,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크랭크 같은 것도 저도 막 듣도 보지도 못한 막 브랜드는 로고는 안 찍혀 있는데 거기서 자체 제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크랭크도 정말 경량의 크랭크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하드테일 기준으로 막 6.7kg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부품들을 솔직히 쉽게 구하기가 쉽지 않죠. 부품들 자체가 이제 뭐 해외 직구를 하거나 그래서 구해야 되는데 이제 뭐 구해 왔을 때 호환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 얘가 이제 그 트래블 없이 잘 변속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튜닝을 할 때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정식 수입으로 들어오는 제품들 위주로 부품을 구해서 하고 있고, 예, 그 외에 번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는 부품들은 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이 정도까지 튜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휠만 예를 들어서 진짜 해외에서 직구를 하든 어떻게 해서 구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무게가 확 줄어들겠죠. 아니면 이제 바이크 어헤드 휠셋도 있습니다. 바이크 어헤드 휠셋 중에서도 그 26라는 휠이 있어요. 걔가 1119g입니다. 1119예요. 걔로 장착을 하면은 여기서도 한 200~300g은 더 빠지겠죠. 그 휠은 어차피 대진에서 수입을 하니까 대진에서 물건을 받으면 돼서 걔는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저는 더 가벼운 거를 이미 봤기 때문에 원래는 저도 26라는 휠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더 가벼운 휠을 이미 내 눈으로 직접 봐버려서 909g이거든요. 그 제가 PI로프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걔에서 200g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제일 가벼운 거를 보다 보니 이제 그 바이커 헤드 휠은 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다른 수입사 사장님들한테 그 휠을 수입을 하라라고 제가 좀 수입 좀 해라, 이거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고 제가 푸시는 넣고 있습니다. 이제 제 수입사 사장님들 오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수입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수입사에서 만약에 그 휠을 가져오면 제가 이제 받아서 여기다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줄여봤습니다. 무게 8.9kg 나오네요. 8.9kg 후반이긴 한데 거의 9kg입니다. 9kg. 풀샥으로 튜브리스 타이어 세팅하고 산에서 탈 수 있게 세팅을 했을 때 무게입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산 안 타고 도로만 탄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정말 가벼운 타이어로 바꾸면 돼요. 맥시스 뭐 맥스라이트 뭐 이런 거 타이어 뭐 300g 밖에 안 나갑니다. 그걸로 바꾸면은 얘 그냥 뭐 한 500g은 그냥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8kg 초반대가 나오는 거죠. 이제 도로만 탄다면은 그렇게 세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산을 좀 타려고 하기 때문에 타이어는 너무 경량을 끼면은 이제 그 트레드가 거의 없어가지고 밀리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트레드가 좀 강력한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그래도 무게가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는데 오, 되게 가볍네요. 오베아 오이즈 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1780g인데 이게 제가 도색을 안 한 프레임이잖아요. 얘가 이제 도색이 안 된 카본 로우로 선택을 해가지고 프레임이 이제 도색한 프레임보다 더 가벼울 거예요. 도색 차이가 한 1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도색을 많이 한 프레임하고 도색을 아예 안 한 프레임하고 평균적으로 100g 정도 도장 무게가 많게는 100g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 거는 아마 프레임이 로우 이제 아예 그 도색이 안 된 프레임이어서 여기서 무게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오베아 오이즈 경량화 작업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다음에는 뭐 휠이겠죠. 뭐 나중에 뭐 어떤 휠을 이것보다 더 가벼운 휠을 구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때 한 번 더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페달까지 다 달고 실측 무게를 해서 8kg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